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재택근무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자립을 준비했던 과정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립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는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대학을 제주도로 가게 되면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또 4년을 혼자 생활했습니다. 제주도란 섬이 낯설고 사람들이 낯설긴 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것은 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4년이란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사회초년생이 제주도에 집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갑작스레 서울로 올라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제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집은 비장애인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맞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생활했던 장애인 시설과 대학 기숙사에 혼자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기 위한 보증금을 모으기에는 아직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보증금 1,000만 원의 도움받아 원룸을 구했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았던 첫 자취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활동 지원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제관념이 없던 나머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얼마나 큰 후폭풍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월세, 공과금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사라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생활이 불편했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준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며 섣불리 일을 그만두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 후 다시 혼자 살기 위해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2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보증금 500만 원, 공과금 포함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 지하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원룸 형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집이다 보니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관문을 친다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린다거나 하는 등 여자 혼자 살기에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어 주중에는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만 컨테이너 원룸에서 적응하는 형태로 3개월을 지냈습니다. 워낙 환경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보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문도 개조하고 생활용품도 준비했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진짜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를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지나서 부모님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이 집에 안 올 거야. 컨테이너 원룸에 적응도 했고 이제 진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끝으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부모님께 약속했던 보증금 500만 원도 갚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컨테이너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전용 아파트가 당첨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립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시간에 맞춰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비장애인 가족들에게 맞춰진 집이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성인이 되고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까지 가족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혼자 사는 순간부터 안도감과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점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과 월세를 제외하고도 공과금 포함 각종 요금들로 인해 평균 60만 원 남짓이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내 자립의 1등 공신을 뽑는다면 활동지원사님인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내게 월세가 제일 싼 동네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부동산을 연결하여 계약 체결하는 과정까지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왜 독립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으면 등짜시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독립을 하니? 라고 했었죠. 그런 반응을 들으면서도 제가 자립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제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밥벌이는 스스로 해야 한다. 나는 아직 젊고 비록 장애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하다 보니 현재까지 쓴 이력서는 100통이 넘고 면접도 한 50번 정도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수필 공모전 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 계속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공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면접 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비록 직장 생활을 유지를 위해 계속 도전하는 거지만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첫째, 통장을 분리하여 꾸준히 저축하라. 수입의 용도가 있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제 통장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동휠체어 마련 통장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워낙 고가 제품이다 보니 언제 고장 날지 몰라 생활비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따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독립하라. 혹시 자립을 시작해서 실패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부모님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보증금이 다 사라지고 갈 곳이 없을 때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3년을 준비하여 독립했습니다. 만약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계실 때 자립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생활용품은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직접 구매하라. 물건 구매를 직접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쓰는 생활비는 얼마가 드는지, 어디에 가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지 등 전무했던 경제관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현재 처음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드리자면 잦은 이사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은 가격이 저렴한 다이소에서 조금씩 구매하는 것이 좋고 대형 가전 물품들은 인터넷으로 리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원룸 거주 시 장기간 거주하는 곳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이사 비용을 생각하여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생활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저처럼 끝까지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